화제 인물을 통해서 이슈를 들여다보는 피플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자본시장 뉴스 더벨의 김경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거운데 그러면서 더불어서 한국 블록체인 협회가 탄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근데 또 눈에 띄는 점이 한국 블록체인 협회 초대 회장으로 진대재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초대 회장이 됐다고 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네요. 예. 한국 블록체인 협회는 지난주 창립 총회를 가졌는데 진대재 전 장관을 초대 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진 회장은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신화를 만든 인물로 참여정부에서 2006년 3월까지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그 후에도 정보통신업계와 인연이 계속되는데요. 2006년 10월 스카이레이크라는 IT 기업 전문 펀드 운영 업체를 만들었고 회장과 대표이사를 역임했습니다. 블록체인 협회는 준비위원회이던 시기부터 진 회장을 접촉했고요. 가상화폐 시장의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영입했습니다. 진 회장은 2달 동안 주변 지인들에게 조언을 들었고 심사숙고한 후에 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IT 기업에서 실제 실무도 담당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온 이후에는 다른 IT 기업들의 투자를 할 수 있는 펀드까지 운영을 했었고요. 안팎으로 정말 열심히 그리고 다양한 방면에서 IT 기업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진대재 회장은 그 정보통신 업계에서의 상징성도 꽤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대재 회장이 그러면 취임 일성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좀 궁금해지는데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 진대재 회장은 블록체인 기술이 제2의 반도체이자 제2의 인터넷 혁명을 이끌 핵심 기술이라면서 21세기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투자와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신산업 영역이라고 말했고요. 다만 진 회장은 최근 사회 문제로 불거진 투기성 논란에 대해 그런 정부의 우려에 대해 공감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 회장의 어깨를 상당히 무겁게 만들 것 같은데 블록체인 기술과 그리고 가상화폐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시세 조종이나 소비자 피해 같은 부작용에 대해서는 또 최소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책임을 안고 있다 보니까 진 회장의 어깨가 상당히 무겁겠습니다. 네, 블록체인 협회는 진 회장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폭넓게 교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영입을 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해 규제 일변도인 현 정부의 정책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적임자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진 회장이 협회를 무조건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진 회장은 영입 제안을 받은 후 참여정부 시절 알았던 인맥들을 통해서 정부 입장을 들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균형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차원으로 협회장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인물을 선정을 해봤는데 정유경, 정용진 남매를 저희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일단 두 남매가 요즘 들어서 굉장히 공격적인 경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해서요. 정유경 총괄사장 얘기부터 해보죠. 최근 인수합병을 했다는데 어디 한 겁니까? 네, 신세계는 지난주 이사회를 열고 까사미아 인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영구 까사미아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자 지분 92%를 사기로 했습니다. 네. 거래 가격은 1,837억 원이고요. 이번 인수합병은 정 총괄사장이 2015년 신세계 백화점 부문을 단독 경영하게 된 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받았습니다. 정 총괄사장은 지난해 면세점 사업을 하는 신세계 DF의 흑자 전환을 이끌어냈고요. 또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시코르 매장을 여는 등 적극적인 경영 행보를 보이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과거를 떠올려 보면요. 우리나라의 이케아가 처음으로 도입이 될 때 이제 우리나라의 가구 산업은 거의 포화가 됐다. 이제 더 이상 성장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년이고 3년이고 지난 이 시점에서 신세계가 가구업체인 까사미아를 인수합병한 이유가 뭘까요? 네, 이번 까사미아 인수는 미래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간 국내 백화점 사업은 의류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자라, 유니클로 같은 글로벌 SPA 업체들이 국내에 상륙하면서 타격을 입었습니다. 또 온라인, 해외 직구, 아울렛 등 유통 채널이 다양해진 점도 영향을 미쳤고요.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의 매출 성장을 위해서 식품관 등을 강화하면서 매출 성장을 노렸는데 이조차도 점차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신성장 동력으로 가구업을 이제 진출하게 됐고요. 최근 주요 브랜드 가구 업체의 일반 가구 매출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백화점과 시너지가 가능한 구조라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그동안에는 유통업체들이, 그러니까 가구업체들이 마땅한 유통 네트워크를 찾지 못해서 제대로 팔지 못했다면 신세계라는 유통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조금 더 잘 팔아보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정용진 부회장도 요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정용진 부회장은 작년 8월 이커머스 사업과 관련해서 깜짝 놀랄만한 일이 있을 거라고 예고한 적이 있는데요. 네. 지난주 해외 사모펀드 두 곳으로부터 1조 원의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실적 성장도 이뤘는데요. 이마트몰과 신세계몰의 작년 매출은 각각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또 현재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를 성공시켰고 편의점 이마트 이사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공격적인 행보가 실적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저희가 두고두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인데, 이중근 회장이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했어요. 안 나왔다는 얘기네요. 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지난 24일 이중근 회장에게 29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해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는데요. 이중근 회장은 검찰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대며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시간 끌기 전략을 펼친다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회장은 25일 부영 태평빌딩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행사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검찰은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하라고 재통보했는데 또 불응했습니다. 이중근 회장은 내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이 회장은 다시 오늘 오후 3시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검찰은 오후에 출석할 경우 조사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서 다른 날을 정하거나 네. 혹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이런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지 배경 설명 간략하게 들을게요. 네, 검찰은 부영그룹의 탈세 횡령 사건을 2016년 4월 특수 1부에 배당했다가 지난해 8월 공정거래조세조사부로 재배당했지만 수사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달 9일 서울에 있는 부영그룹 사옥을 비롯한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요.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회장의 개인 비리 정황을 포착했고 부영그룹이 임대주택의 분양가를 과도하게 높였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에도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 뉴스 더벨 김경태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경제시사 토크 사이다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